안녕하십니까, 김준내 변호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행정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동 판결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판결이긴 하지만 일반 현지유사 부당 청구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행정처분이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쟁점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요양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은 실제 요양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하기 위한 법조문이 요양기관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상 요양기관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무장병원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현지조사 부당 청구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무상 그전에는 사실상 재량이 없는 전액 환수의 방법으로 환수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은 명시적으로 재량행위라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비례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재량행위에 해당이 되면 비례 원칙이라든가 신뢰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재량행위가 아닌 기득행위라면 비례 원칙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 판결에 이르러서 재량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입니다. 만약에 4번 쟁점에서 재량행위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 사안의 경우에 재량권을 일탈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장병원에 있어서 관여한 의사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그리고 명의인이 얻은 그 이익의 정도를 고려해서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경우에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해왔습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전액을 환수를 해왔는데, 이 판결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법원이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판결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민사 판결 그리고 형사 판결이었었습니다. 행정 판결도 있긴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심리불속행기각이라고 해서 내용 없이 2심의 판단이 맞다는 취지 판결을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행정 판결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일반 현지조사 부당 청구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재량행위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해온 판결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그 판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